두릅을 먹으면 뼈가 튼튼해지고 질병이 싹 사라진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봄 두릅은 금이요, 가을 두릅은 은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 정말 좋아서 당뇨병과 관절염에 효과적이고 특히 암 예방에 정말 탁월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할 경우 건강을 망치기도 합니다. 오늘은 두릅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최고의 궁합 4가지와 기적의 효능을 만드는 레시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고의 궁합 첫 번째, 두부입니다. 요즘 나이가 들면서 관절이 아프고 몸이 쑤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럴 때 두릅을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두릅은 봄에 나는 산나물로 다른 채소들보다 단백질 함량이 많고 철분, 무기질 등 다양한 비타민들이 고루 함유되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K는 냉이보다 1.5배, 달래보다는 무려 3.5배나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어 뼈 건강에 아주 좋은 식품입니다. 뼈에 좋은 성분은 칼슘인데 비타민 K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있으시죠? 칼슘이 우리의 골밀도를 높이고 치아와 뼈를 유지하는 중요한 성분이지만 나이가 들면서 충분한 칼슘을 섭취한다 해도 우리 몸속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배출되어 버리는데요. 이때 두릅의 풍부한 비타민 K가 칼슘의 흡수를 촉진하여 뼈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두릅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관절 통증이나 뼈 건강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뿐만 아니라 두릅은 항염, 항산화 효과도 있어서 전반적인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는 관절염과 같은 염증 관련 질환에도 탁월한데요. 여기에 두부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로 좋아집니다. 두부는 고단백 식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여성분들은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해 뼈가 약해지기 쉬운데 이때 두부의 칼슘과 마그네슘이 골절 위험을 줄이는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몸에 필요한 아미노산의 균형을 맞추고 특히 두부와 두릅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면역력을 높여주고 항암 작용을 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도 합니다. 이처럼 이 둘의 조합은 각각의 장점을 서로 보완해주며 우리 몸에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과 두부를 전으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니 따라해보세요. 먼저 소금 1스푼을 넣은 끓는 물에 두릅을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줍니다. 그리고 찬물에 씻어 물기를 꽉 짜주고요. 두부와 두릅에 밀가루를 살짝만 입혀줍니다. 그 다음 달걀을 풀어 달걀옷도 입혀주고요. 팬에 기름을 두른 뒤 노릇하게 구워주기만 하면 두부 두릅전 완성입니다. 여기에 간장 소스를 뿌려 드시면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궁합 두 번째, 버섯입니다. 봄이 오면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는 재료가 있죠. 바로 두릅인데요. 두릅이 단순히 맛있는 봄나물로만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아주 좋은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두릅에는 셀레늄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속에 나쁜 염증을 없애주고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역시 면역 체계를 높여주고 피부 건강에도 좋으며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여기에 표고버섯을 같이 드신다면 이 두 재료의 시너지 효과로 우리 건강에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옵니다.
표고버섯은 항암 효과가 있는 렌티난이라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암세포의 번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 렌티난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세포에 대항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두릅과 표고버섯을 함께 섭취함으로써 이 두 성분의 효능이 배로 좋아져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하므로 건강한 식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재료를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현명한 선택이고요. 게다가 요즘에는 미세먼지와 같은 먼지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쌓일 수 있는데 이런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고 노화를 촉진하는데 이 두 재료의 항산화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예방해 주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과 표고버섯을 밥을 할 때 같이 넣어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정말 간단하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먼저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두릅을 30초에서 1분 정도 데쳐주고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 표고버섯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요. 냄비밥을 하시다가 뜸 들이는 타이밍에 이 둘을 같이 넣어주시면 완성입니다. 최고의 궁합! 세 번째, 소고기입니다. 봄에 먹는 두릅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영양가도 높고 맛도 좋아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데요. 두릅 특유의 씁쓸한 맛을 내는 주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사포닌입니다. 이 사포닌은 혈중 포도당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의 민감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는 당분의 흡수를 늦춰서 식후 혈당이 급격한 상승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두릅은 당뇨 환자들에게 특히 추천되는 식품인데요.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을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최고의 궁합입니다. 소고기는 동물성 단백질이 풍부하고 필수 아미노산과 함께 철분, 아연, 비타민 B12 등의 중요한 미네랄과 비타민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근육 형성과 면역 기능 강화, 그리고 빈혈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고단백질인 소고기는 장에서 부담이 되어 소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포화 지방 함량도 높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요. 여기에 두릅을 함께 드시면 영양적인 균형을 맞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두릅은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 비타민 A, C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소고기로 인한 포화 지방의 영향을 줄이고 소화를 촉진시키며 장 건강을 개선하고요. 특히 두릅에 함유된 식이섬유와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항산화 물질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여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 좋은 두릅도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두릅은 신장 기능을 강화해서 신장 결석이나 신장염 같은 질환에 한약재로 사용되지만 통풍을 한 번이라도 겪은 분들에게는 정말 안 좋습니다. 통풍은 신장이 약해지면서 소변으로 노폐물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요산이 몸에 쌓이는 질환인데요. 이렇게 쌓인 요산은 관절이나 연골에 염증을 일으켜 극심한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두릅 같은 채소에도 요산 수치를 높이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두릅을 드실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 몸에 좋은 두릅과 소고기를 마리로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을 넣고 두릅을 30초에서 1분 정도 데친 후 찬물에 헹궈줍니다.
그리고 물기를 꽉 짜주고요. 소고기를 펼친 후 두릅을 말아주고 기름 두rum팬에 중불로 돌려가며 익혀주세요. 여기서 저는 샤브샤브용 소고기를 사용했지만 불고기감이나 차돌박이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간장 1스푼, 맛술 1스푼, 올리고당 2스푼, 물 4스푼, 마지막으로 참기름 반 스푼으로 양념장을 만들어 팬에 부어 골고루 졸여주기만 하면 맛있는 두릅말이 완성입니다. 최고의 궁합 네 번째, 데쳐서 먹기입니다. 두릅은 그 특유의 씁쓸한 맛과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데요. 특히 생으로 고추장이나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면서 그 독특한 맛을 즐기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이렇게 입맛을 돋구는 두릅에도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두릅나무의 줄기에는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특히 생으로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안 좋은데요. 이러한 독성은 두릅의 어린 순이 올라오는 시기에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채취 시기를 지나면서 뻣뻣하고 성장이 끝난 두릅의 껍질에는 매우 강한 독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 독성은 인삼보다 10배는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두릅 섭취 시 반드시 주의해야 하는데요. 그렇다고 이렇게 맛있는 두릅을 못 먹는다는 건 아니고요. 간단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끓는 물에 소금 1스푼을 넣고 두릅을 1분 정도 데치는 건데요. 이 과정은 두릅에 있는 쓴맛과 떫은 맛 그리고 독성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데친 두릅은 그 아삭한 식감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맛 또한 한층 더 부드러워져 다양한 요리로 드실 수 있는데요. 데친 후에는 찬물에 헹궈내면 두릅의 신선함을 더욱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두릅은 살짝 볶아서 봄나물 볶음으로 즐길 수 있고 각종 양념과 묻혀서 무침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음식으로 드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면서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치매인데요.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정말 힘들게 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빨리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치매 자가진단 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하시면 뇌 기능을 자주 사용하게 돼서 치매 예방에도 정말 좋은 스트로프 테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글씨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글씨는 빨강이라고 쓰여 있지만 색깔은 초록색인데요. 여러분들은 글씨 빨강이 아니라 쓰여 있는 글씨의 색깔인 초록을 소리내서 말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시험으로 보여드릴게요. 빨강, 파랑, 노랑, 보라, 초록. 이번에 직접 해보실 차례인데요. 30초 동안 몇 개를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자, 시작합니다. 몇 개 정도 맞추셨나요? 30초 안에 12개 이상 맞췄다면 뇌 기능에 이상이 없는 거고요. 8개 이하라면 뇌 활력도와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는 만큼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